자, 이번 주제는 이겁니다. 국가에 돈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증세의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3, 4일 전이었나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종부세 공시가율을 뭐 60에서 80%로 상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증세의 엑셀을 밟았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종부세에 해당하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60에서 80%로 올렸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도 그냥 보면 내가 잘 몰라도 아 뭔가 세금이 20% 올라가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시죠?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세부담 완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원상복구한다는 취지다. 비율이 인상되는 경우에 강남이나 이런 고가주택 쪽에 종부세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같은 것들도 인상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확장 재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돈을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풀려고 마음 먹으면 어디선가 돈을 또 구해 와야 되겠죠. 그 돈을 구해 오는 거를 이제 이런 종부세나 뭐 법인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을 소위 말하는 걷어도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힘든 사람은 아닌 정도.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세금을 걷겠다. 이게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아 이제 부자 증세 그리고 기업 증세 뭐 서민한테 복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느껴지잖아요. 자, 근데 이게 사실 한 달 전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한 달 좀 더 전이죠. 그때 그 이재명 현 대통령 요 분이 이제 후보 시절 때 그 연설을 다니면서 이제 서초 그 고속버스 터미널 쪽 앞에서 그 연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부자가 집 사는 게 뭐가 문제냐? 그냥 세금만 잘 내면 되지. 집 사는 거 이런 거 막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이제 증세를 안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사실 생각해 보면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만 잘 내면 집 사는 걸 막지 않겠다라는 얘기니까 세금을 증세했는데도 집을 사는 거는 말리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현 정부의 이 정책을 보면요, 이 부동산 규제를 뭐 제대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부동산 규제라는 거는 세금을 건드려요. 세금을 건드리고 뭐 공급을 하고 막 이런 거지. 대출 규제는 어찌 보면 부동산 대책이라고 뭐 볼 수는 있지만 대출 규제는 일종의 약간 그냥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잠깐 좀 너네들 좀 기다려봐. 내가 좀 생각할 시간 좀 필요하니까 니네 좀 잠깐 사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 니네 지금 너무 좀 과열됐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는 했지만 사실상 이제 이 부동산 판을 뒤흔드는 거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하는 거 아닌가요? 막 계속 얘기를 했는데 대책에 증세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증세라는 거는 사실 유혹적이죠. 아주 되게 매력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하면 내가 이 판을 흔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뿌리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물음표인 상태였는데 이번에 기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제 진짜 부자 타겟형 증세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세의 유혹 뿌리칠 수 있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 20% 인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말이 좋아서 20%지 올해보다 내년에 어떤 세금이 20%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소득세를 내잖아요. 소득세가 갑자기 20% 늘었다고 생각해봐요. 1년 만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거는 엄청난 증세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올해 1,000만 원 냈는데 내년에 1,200만 원 내라는 거잖아요. 200만 원 그냥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당연히 그 조세 저항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겟으로 해야 되는 거죠. 대다수는 안 내는 세금인데 소수는 내는 세금을 올리자. 이게 증세의 유혹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정부가 부정을 했습니다. 부정을 한 거라고 봐야 될까? 어쨌든 뭐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결정한 적은 없다. 결정한 게 없고 그냥 뭐 회의 정도는 했다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이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 신문사 기자가 그냥 그래 이 정부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래 내가 그냥 거짓말로 써야지 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기자도 본인의 어떤 그런 평판이 있는데 분명히 어디 소스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
듣고 내가 이렇게 딱 적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아마 뭐 좋게 보면은 논의 중, 나쁘게 보면 결정했지만 지금 타이밍을 재는 중. 이 둘 중에 하나 정도겠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6.27 대책이라는 게 나올 때 이게 오전 11시 30분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6월 27일에 오전 11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6월 26일 날 보면요.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관련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연합뉴스에서 하루 전에 이 대책 나오기 하루 전에 정부가 다음 달 초에 집값 급등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라는 그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그래서 그날 바로 국토부가 아니요. 우리는 다음 달에 뭐 그런 거 한다는 건 완전 사실 무근인데요. 사실이 아닌데요. 우리는 진짜 사실은 내일 발표하는 거였는데요. 라고 해버린 거야. 다음 달은 아니지. 6월 달 안에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우리 다음 달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발표할 거야. 내일 발표할 거야. 그러면 뭐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 아닌가? 그리고 나서 6월 27일에 11시 반에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오전 8시에 긴급 정부 서울청사에서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다 모여서. 자, 그러니까 어제 국토부가 오후에 우리는 그거 다음 달에 발표 안 합니다 하고 야, 우리 발표하자.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8시에 모이셔가지고 자, 우리 11시 반에 발표합니다. 땅땅땅. 자, 그럼 이건 준비를 한 거잖아요. 미리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회의 내용 다 세팅한 다음에 자, 우리 확실하게 모여서 마지막으로 한번 자, 단도리 하시고 자, 문제 없죠? 자, 이걸 갑니다. 자, 그리고 11시 반 땅땅땅 한 거죠. 금요일 발표하고 토요일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자, 그래서 지금 증세 이야기가 그럼 이것만 나오냐?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이겁니다. 구윤철 부총리죠. 이제 경제부총리니까 이제 기재부 장관입니다. 기재부 장관 이분이 이제 인선이 되면서 이제 뭐 그 청문회도 있고 막 물어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 법인세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도 법인세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 때 1%씩 깎아줬습니다. 1%씩.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경제가 막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기업들한테 세금을 좀 덜 걷고 그 돈으로 좀 투자도 하고 좀 인건비도 좀 올려주고 좀 그래라. 돈 좀 풀어라고 하면서 이제 깎아줬는데 생각보다 그게 깎아준 효과가 없더라라는 얘기로 이제 반대로 그럼 원상복구하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사실 OECD에서도 상위권이거든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OECD 국가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좀 감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높게 하니까 이 글로벌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에만 있는 기업들이면 뭐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경영을 하는 그 사실상 탈국가 기업들이 많죠.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인세 싼 쪽으로 막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법인세를 올리면 손해겠구나라고 하면서 법인세를 약간 좀 감면하는 분위기인데 거기다 이제 경제도 안 좋잖아요. 경제도 안 좋으면 결국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을 버는 기업들한테 야, 세금 더 내. 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들도 좀 위축이 될 확률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돈 낼 사람들을 이제 따져보면은 뭐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 기업,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겠죠. 자,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증권거래세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지금 국장 아주 분위기 좋죠. 근데 국장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딱히 돈 버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주식을 가지고 사고 팔면서 버는 양도세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딱히 정부가 거둘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통해서 버는 뭐 증권사가 뭐 법인세를 내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번 돈을 좀 나눠 갖자. 야, 너 이렇게 많이 벌었어. 그럼 양도세 좀 내라고 해야 정부도 이제 돈이 생기는데 이게 안 생긴단 말이에요. 국장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가 돈 걷어가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야, 이거 뭘로 할까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냐. 이 증권거래세라는 거를 예전에 금투세를 이제 한다고 하면서 거래세를 미리 낮춰놓은 게 있었어요. 자, 보면요. 2020년도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에 이 증권 거래세가 0.1, 0.2 이렇게 붙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내려가잖아요. 지금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0.08, 0.05, 0.03. 지금 0%예요.
자, 그러니까 25년도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아무리 올라도 정부가 돈을 걷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코스닥도 지금 세금이 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증권이 막 잘 되고 있고 주식시장 막 지금 호황이라고 하는데 딱히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없어. 옛날에 2020년도 지금보다도 이제 더 전이죠. 5년 전에도 증권거래세를 8조에서 거의 9조 가까이 걷었는데 24년도에 이제 5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이거 주가 올라가도 딱히 많이 못 걷을 것 같은데 여기서만 지금 펑크난 돈이 4조입니다. 4조. 자, 여기서만 펑크난 돈이 지금 4조죠. 이거 4조가 아니라 다시 좀 올리면은 5조, 6조 거둘 수 있겠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금투세를 적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깎아놨는데 금투세를 안 했어. 그러니까 괜히 감세만 한 꼴이 된 거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세금을 걷는 정부 입장에서. 그럼 이거는 좀 원상복구 합시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깎아준 거는 원상복구하자. 이게 그래도 좀 조세 저항이 덜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일종의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그러니까 100%면은 할인을 하나도 안 해주는 거고 60%면 40% 할인을 해준다는 거야. 그냥 상시 할인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20%를 올리는 거니까 할인을 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그 묘수라고 해야 될까? 묘수라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종부세에만 영향을 주는 게 공정시장 가액이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종부세만 적용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는 거는 자산이 좀 많아야 돼요.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 종부세를 내는 분들을 좀 깎아줬었단 말이죠. 이걸 원상복구하는 거니까 일종의 부자 증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가 대략 1.5배 정도 늘어나요. 그게 한 900만 원 내던 사람들이 이제 한 1,300 정도 내고 뭐 한 2,800 내던 사람들이 한 4,000 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내후년 되면 점점 또 늘어나겠죠. 특히 이제 요번에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가 오르면 그만큼 공시가격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격도 올라가 할인율은 떨어져. 그럼 이제 증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근데 이게 부자들만 내는 세금 아니야.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는 증세하는데 부자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은 증세가 아니니까 이 조세 저항이 적겠다. 자, 이 공시가의 합계에서 공제 금액을 빼는데 이 공제 금액은 기본이 9억 원이고요. 1주택자는 이제 12억까지 빼줍니다. 그러니까 비싼 집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이 종부세를 내기가 지금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 곱해서 60%로 할인을 많이 해주니 윤석열 정부 때 종부세가 확 내려갔다. 이런 거 체감하신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상복구가 되면 당연히 내려간 만큼 다시 내겠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이거의 뭐 정확한 시세는 아니지만 대략 한 17억 정도? 17억 정도가 넘어가면 종부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차피 종부세가 이 정도 가지고는 많이 나오질 않아요. 뭐 그냥 정말 적은 수준이고 종부세가 약간 조금 좀 나오는데 약간 이거 좀 신경 쓰이는데 정도가 20억 중후반 정도 돼야 됩니다. 20억 중후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종부세가 좀 나오네. 한 30억 넘어가고 40억 넘어가면 야, 종부세 뭐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대출 규제도 한번 보면요. 전반적으로 고가 아파트를 좀 타겟팅한 정책이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80%로 복구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 그 고가 아파트 타겟팅된 정책으로 볼 확률이 높다. 자, 종부세 증세 대책은요, 제가 봤을 때 좀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뭐 정부가 뭐 그냥 뭐 이건 사실 무근입니다.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 종부세 결정 세액입니다. 2019년도 보면요. 개인, 법인 거의 지금 세금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막 집값이 막 폭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세율을 안 바꿔도 종부세는 집값에 연동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값이 너무 폭주하고 못 잡겠으니까 정부가 아예 이제 증세를 막 하기 시작하죠.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종부세를 엄청 올려가지고 그래? 너 집 사기만 해봐. 내가 보유세를 엄청 매길 거야 해서 세금이 폭등을 해요. 보세요. 지금 2년 사이에 지금 세금이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거의 3배, 4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닌데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내는 건데 3, 4배가 올라갔다 그러면
특정 그 개인한테 세금을 3배, 4배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세금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내년에 막 300% 내, 뭐 이래도 막 싫어? 그러면 뭐 경매 당해,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 억울한 분들도 많았겠죠. 왜냐면 내가 그냥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금이 막 2배, 3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뭘 했냐? 아니 이렇게 많이 내는 세금 이거 너무 과하지 않냐? 아니 어느 정도 적당하게 뭐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라가도 되냐? 해가지고 낸 거를 돌려줄 수는 없으니 낸 거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낼 걸 좀 깎아드릴게요 해가지고 좀 낮춘 거예요. 이게 원래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23년에도 좀 깎아줬고요. 24년에도 깎아줬어요. 그러면 2년치를 깎아드렸으니까 이제는 조금 다시 원상복구해도 되지 않겠니? 라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좀 논리인 것 같고 이거는 아까 말한 그 증권거래세의 원상복구 개념으로도 어찌 보면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증세 안 한다고 하더니 결국에 거짓말이고 다시 하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엄청난 증세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의견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땐 거기까지는 아직은 저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많이 깎아준 거를 다시 좀 원상복구할게 정도의 지금 정책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면 2년을 깎아줬으니까 너네가 2년 엄청 세금 많이 냈지. 그러니까 2년은 내가 많이 깎아줄게가 윤 정부의 그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깎아줄만 했으니까 이제는 원상복구해서 그냥 원래 내던 만큼 내자. 이거는 증세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할인을 이제는 그만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애매하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래나 저래나 고가 부동산 쪽에 뭔가를 더 할 것 같아요. 고가 부동산 쪽에. 왜냐면 이게 가장 매력적이거든.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요, 명확하게 조준해가지고 국민의 대다수가 해당이 안 되는데 그 특정 계층들이 내는 세금을 좀 올리는, 그 특정 계층들은 대출을 못 받게 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스타일인 것 같다는 게 좀 보이죠. 자, 지금 복지도 해야 되고요. 경제 성장도 해야 돼서 돈도 풀어야 되고요. 뭐 이거저거 지금 돈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도 있어요.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고 이제 3년 뒤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선거도 해야 되는데 보편적 증세 이거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 소수에게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데 그럼 부자한테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지금 현 정부가 이번에 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상속세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 상속세 때문에 지금 서울에 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속세를 내는 게 말이 되냐? 너무 많이 낸다 해서 상속세 개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상속세 완화가 사실상 지금 무산이 됐어요. 이번에 안 들어간다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세법 개정안에 빠진다고 해서 내년에도 뭐 안 되냐 이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에 어찌 보면 현 정부가 가장 파워가 좋을 때 이거를 뺐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내년에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전체적인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속세를 뺀 걸 보면은 아니 지금 가뜩이나 증세할 곳을 찾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인데 세금을 깎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논리가 아마 이제 정부 안에서도 있지 않았을까. 이거 뭐 급한 거 아니면 내년에 하시죠.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지금 뭔가 증세는 해야 되는데 부자들한테 거둘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거둡시다. 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서 아마 일부 증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26년 5월 9일이면은 양도세가 다시 82.5%까지 최대가 구간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종부세도 약간 올라가고 그리고 양도세는 이제 82%까지 올라가면은 집 팔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도 보유세도 때리고 양도세도 때려가지고 집도 못 팔게 하니까 결국에 그럼 버티자라고 갔는데 이번 정부가 과연 이것까지 원상복구를 시켜버리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을 이제 다시 복습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만약에 안 한다. 라면은 이제는 좀 과거랑 다른데? 라고 볼 수도 있는 이게 되게 분수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이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너무 높다. 그래서 양도세를 너무 많이 깎아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가 주택을 계속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뭐 여당 쪽 어떤 스피커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파트거든요. 왜냐면은 1주택자는 결국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어차피 뭐 투기라고 보기도 참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도세로 막 몇십 프로를 떼버리면 이사를 못 가거든요. 이걸 팔고 나면 똑같은 집을 살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래세 때문에. 그래서 이걸 깎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할인 축소를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현재 집에서 계속 살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고가주택은 가격이 좀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요 카드도 좀 봐야 될 포인트다. 이래저래 고가 부동산 타겟형 정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대출 규제로 잠깐 시간 벌어놓은 거를 결국에 시간 지나면 이게 뭐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뭔가는 나올 텐데 뭔가 나온다면은 뭘 하냐? 보통은 위를 눌러 놓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못 오르게 눌러 놔야 밑에가 뭐 올라오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닐까로 추정하는 게 현재는 맞지 않을까 정도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